카카오 시나리오 할 건데요. 먼저 카카오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기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어떤 분께서 이제 요거 시나리오 한번 해달라 했는데 못 해드린 것 같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뭐 카카오를 매매하고 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카카오는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죠.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플랫폼의 대장주다. 그리고 4차 산업의 선두주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는 크게 광고 사업과 그 다음에 컨텐츠 사업, 그 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 광고에는 이제 포털 사이트, 다음 포털과 다음 앱이 있고요. 메신저에는 뉴플러스, 브랜드 이모티콘, 충전소, 알림톡, 상담톡, 친구톡, 카카오 헤어샵, 뭐 오토뷰, 주문하기, 장보기, PC 광고 등. SNS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쇼핑은 카카오 스타일, 기타에는 이제 캐시 프렌즈가 이렇게 있고요. 게임에는 모바일 게임, PC 게임, 게임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직, 음악에서는 이제 멜론, 카카오 뮤직이 있습니다. 이제 멜론을 이제 산 거죠. 돈 주고. 그리고 웹툰, 소설, 카카오 페이지와 다음 웹툰, 그 다음에 피코마가 있죠. 이모티콘 쪽. 이모티콘 사업이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그리고 이모티콘 사업이 어때요? 카카오 쪽에서 굉장히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커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가 있고요. 모빌리티에는 이제 카카오 T, 여기는 택시, 그 다음에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죠. 그 다음 드라이버, 그 다음에 주차, 네이버. 드라이버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저걸 말할 거예요. 대리운전. 대리운전을 말할 거예요. 택시 부르면 여러분 오죠? 그리고 이제 대리운전 부르면 오죠? 그리고 주차 서비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이게 김기사 건가요? 이거를 얘네들이 뭐 사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는 이제 카카오 M, 뮤직, 음반 유통, 하는 거죠. 기타 자회사가 이렇게 있다. 그 비중을 살펴보시면은 어디가 제일 높아요? 컨텐츠네요. 이 컨텐츠. 자, 보세요. 여기서는 요만큼이었는데요. 차지하는 게. 여기서는 어때요? 갈수록 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광고는 어때요? 그냥 고만고만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타에서 이제 이렇게 수익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다.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 2016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7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8년도 1분기, 앞으로 나머지 분기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카카오 뱅크라든지 뭐 등등등이라 뭐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요즘에 뭐 카카오 증권, 카카오 주식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듯 돈 되는 거라든지, 그리고 돈이 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라면 뭐든지 카카오가 네트워크망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카카오가 일단 하는 사업이 이렇고 어디에 대장주고 어디에 선주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력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세력이 가지고 있다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개미들이 물려있다면 얼마나 물려있는지, 그러면 걔네들이 들고 있다면 그 들고 있는 단가야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겠죠. 알아야겠죠. 그쵸?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평균 단가, 이 단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 맹신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투자 판단에 대한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시나리오는 버럭쌤은 이런 시나리오를 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들이 이제 들고 있는 금액이 이제 얼마 되냐 이거예요. 개인들이 들고 있는 금액,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쵸? 자,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자, 개인들이 어디에서 매수했어요? 최근 4분기에. 최근 4분기라면 어디예요? 여기죠. 바닥에서 보이잖아요, 이미. 그죠? 이미 보입니다. 자, 최근 4분기에, 개인들이 매수한 건 얼마냐면, 210만 주 정도 됩니다. 210만 주 정도. 210만 주, 12만원 후반대, 13만원 초반대에, 혹은 11만원 후반대에 매수한 것들이 이런데요. 최근에 이 물량이 거의 다 털렸어요. 4분기라는 건 이쯤 되겠죠. 1분기, 2분기, 3분기, 혹은 4분기, 3분기, 1분기 내려가는 거니까 4분기 전, 즉 여기서부터 따지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때 약 250만 주 정도가 매집되어 있던 것이 3분기에 약 83만 주가 털렸고요. 2분기에 99만 주가 털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분기에 83만 주가 털렸습니다. 자, 그럼 요것을 합해볼까요? 80만 주만 따져도 38에 24. 이걸 능가하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51만 주가 털렸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최근 1년 동안, 즉 2018년 1월 달부터 2019년 1월 달까지 개인은 순매수했느냐? 순매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뭐라고? 다 털렸다는 얘기예요. 다 아웃됐다고요. 오케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가 끝났고, 여기서는 로스컷이 나왔거나 뭐가 나왔겠죠. 어쨌든 수급 데이터, 매집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주고 있겠다. 자, 그럼 개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을 한번 찾아보죠.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 5년 전부터 파악 들어가죠. 자, 5년 전에 얼마 갖고 있느냐? 약 200만 주입니다. 200만 주. 얘네들이 갖고 있는 평단은 약 12만원 중반대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년 전. 4년 전에 보니까 약 12만원. 12만원 초반대에 얼마 갖고 있냐? 약 120만 주. 120만 주. 그리고 3년 전에 봤더니만 얼마예요? 이 3년, 이건 좀 이상하네요. 와우. 이거는 개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큰 세력인 것 같습니다. 예. 9만원 초반대인데요. 9만원 초반대인데 약 320만 주를 들고 있네. 오, 특이합니다, 이거. 자세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예. 320만 주가 매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예, 약 11만 7천원권의 평균 단가죠. 약 150만 주 정도가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150만 주 정도가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요 3년 전에 매집된 거, 요거는 참 애매모호하겠습니다만 요거 찾아봐야겠지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블록뒤로 뭐 거래가 된 건지 아니면 무슨 뭐가 있는 건지 어떤 뭐 증자가 있는 건지 찾아봐야겠지만 요것을 빼놓고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건 11만원 후반대 위에 있네요. 아, 너는 11만원 후반대, 즉 12만원대부터는 어디까지? 매물이구나, 여기가. 11만원 후반대부터 얼마까지? 예, 12만원 초반대까지. 예, 11만원 중반부터, 중후반부터 12만원 초반까지. 여기까지는 뭐다? 다 매물이겠다. 무슨 말이죠? 주가가 내려와서 부딪히고 못 가는 이유는 여기 다 뭐다? 매물이라는 얘기예요. 아하, 네가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어서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요. 개인들의 물량을 따져봤더니만 일단은 9만원 초반대에 들고 있는 물량은 얼마예요? 320만 주니까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이건 때려치고 물려있는 물량을 계산해보니까 200만 주, 320만 주, 420만 주, 470만 주. 너 약 470만 주가 물려있구나. 그럼 만원씩 계산했을 때 470억이고요. 10만원 계산했을 때 4,700억인데요. 약 5천억 정도가 너 물려있네. 아하, 그렇구나. 5천억 정도가 물려있어요. 이거 갈 수 있을까요? 못 가겠네요. 못 가겠네요. 그쵸? 근데 이게 얼마나 물려있는 거예요? 최근 얼마 동안? 최근 약 한 5년 동안 물량이 매집된 거니까요. 자, 월봉을 한번 보죠. 1년, 2년, 3년, 4년, 5년. 여기서부터래요. 여기서부터. 이때 가장 많이 물렸을 때가 이유가 있었네요. 그죠? 최고점에 잡았네요. 그죠? 최고점에. 그래서 내려올 때 계속 매수가 됐으니까 평균다가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겠죠? 자, 1차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들이 그렇게 물려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약 5천억 정도가 물려있는데 세력이 그럼 누가 들어온 놈이 있냐 이거예요. 세력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기타 법인 세력들이 이제 털렸어요. 바닥에서. 이게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보통 기타 법인 세력들은요. 그 주식, 그 회사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타 법인 세력들이 털린 자리를 보니까 여기네. 와엄마 씨부래. 자, 여기 보이시죠? 자, 기타 법인 세력들이 털린 자리가 이 자리예요. 기관, 외국인, 개인 다 매수했어요. 누가 매도한 거예요? 바로 기타 법인이 털린 거예요. 기타 법인이. 이건 뭘로 했을까요? 당연하죠. 장외, 바스켓 매매라든가 블록딜 매매로 이루어진 거겠죠. 그죠? 블록딜은 이제 뭐 기관과 외국인 사이에 뭐 한 거니까 이건 블록딜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찾아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기타 법인이 이때 물량을 털렸는데 얼마 털렸느냐?
약 400만 주인 382만 주. 예, 382만 주가 무려 이때 매수로 주고 얘네들은 털렸다라는 얘기예요. 지나고 보니까 완전 차트가 바닥이었네요. 와우. 그러고 나서 더블 갔어요. 더블. 예, 이런 상황은 극히 드물어요. 예, 아주 드문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받은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그때 받은 주체를 가만히 봤더니만, 예, 보시죠. 외국인, 기관, 개인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외국인들은 다, 예, 어떻게 매도하고 있네요. 그쵸? 근데 기관들은 어때요? 지속적으로 여기서 매도 잠깐 나왔다가 또 어떻게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죠?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다? 카카오는, 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관인 주체가 매수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뻔하죠. 누가 물려있겠어요. 연기금이죠. 죄송합니다. 연기금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연기금에 계시는 모든 종사자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만 얘기할 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연기금에 계시는 관계자분들 저는 절대로 연기금에게 저도 연금을 내는 한 사람으로서 절대 그런 마음 없다라는 거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연기금이 많이 물려있어요. 약 350만 주 정도가 2년 전에 다시 할게요. 연기금이 언제부터? 3년 전부터 이거는 연기금은 언제부터예요? 보자. 약 5년 전부터 할까요? 똑같이 할게요. 연기금도 5년 전부터 합시다. 연기금 5년 전부터 5년 전에 약 얼마예요? 5년 전에 약 12만원 할 때 약 90만 주 매집, 그리고 4년 전에 50만 주 매도, 50만 주 매도 나왔고요. 그리고 3년 전에 약 얘는 가격권대가 11만원, 여기는 11만원 정도고요. 11만원. 그리고 3년 전에는 약 9만원 초반대, 9만원 초반대에는 약 30만 주 매집, 30만 주 매집이고요. 그리고 최근 2년 전에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여기에서 350만을 받아내버렸어요. 350만 주를 받은 평균 단가가 약 11만원대로 보여집니다. 11만 5천원 정도로 보여지고요. 최근 1년 사이에 매집 들어온 것은 약 52만 주입니다. 52만 주의 평균 단가는 역시 이 금액과 비슷하다. 11만 약 5천원 정도로 보여진다. 이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하나 빼놓고는요. 연기금은 거의 물려있다. 물론 연기금이 10년 전에 매집한 데이터는요. 5만원짜리도 있어요. 5만원짜리도 있어요. 5만원짜리.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때 10년 전까지 지금 데이터를 낸 거기 때문에 10년 전에 5만원 할 때는 데이터 20만 년 매집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별로 필요 없다. 10년 전 데이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데이터를 안 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기금이 연기금이 물려있다는 거예요. 연기금으로 물려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이 이제 물려있다는 것보다는 매수 세력에 가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수 세력. 연기금은 무슨 세력이죠? 장투예요, 장투. 얘네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되지도 않는 거에 막 투자하게? 그렇잖아요. 길게 보는 거죠. 장투예요. 자,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얘는 가겠다 싶어서 들어온 세력이 누구예요? 바로 투신 세력입니다. 투신 세력 안 볼 수 없죠. 나 배 무지하게 고프다. 잠깐만요. 자, 보세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하도 지끄럽기 때문에 지금 몇 시간째 지끄리고 있는 거야? 지금 4시간째 지끄리고 있는 거야. 자,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유튜브로 올라갈 건데. 자, 유튜브로 올라갈 건데, 우리 매니저님이 편집 잘해주겠죠? 자, 투신 세력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투신 세력은 약 7년 전에 어마어마한 매도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물량을 대거 줄이다가, 6년 전, 5년 전에 100만 주 매집했고요. 그리고 4년 전, 3년 전에 그 매집했던 것을 팔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매집했던 시절의 어떤 평균 단가를 보니까 9만원, 12만원이에요. 이때 매집한 건 100만 주. 그러면 약 평균 단가 10만원. 지금 9만 하겠네요. 지금 차트가 지금 하고 있는 금액이, 자, 지금 차트를 보실까요? 자, 얼마예요? 10만원 하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투신은 다른 걸 볼 거 없어요. 최근 동향만 보면 돼요. 투신이 최근 2년 사이에 작년에 들어온 거, 2년 전에 들어온 거 얼마냐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11만원 중반대입니다. 11만원 중반대에 들어온 게 얼마? 72만 주. 그리고 1년 전, 최근 1년 사이에 들어온 게 얼마? 마찬가지예요. 11만원 이 초반대에 얼마? 얘는 거의 똑같네요. 72만 7천 주. 자세하게 얘기하면 약 70만 똑같아요. 1년 전에는. 즉 140만 주가 매집이 되어 있다. 수익 나고 있다? 예, 수익 안 나고 있다. 140만 주면 돈으로 따지면 약 1,500억 이상 정도가 되겠네요. 1,500억 정도 이상의 매집이 되어 있는데 수익이 나고 있다 안 나고 있다? 수익이 안 나고 있다. 그럼 또 누가 누구라고 있냐? 다른 주체는 지금 매집 들어오고 있는 주체는 연기금 그리고 보험이 들어오고 있네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2년째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험이 2년째 매집한 것은 2년 전에 11만원 후반대에 약 86만 주가 들어와 있고요. 최근 11만원 초반대에 1년 사이에 들어온 게 24만 주. 얘 같은 경우는 110만 주 들어와 있네요. 110만 주는 약 1,600억 정도가 들어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사그리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금융도 팔고 있고요. 은행 쪽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은행은 원래 세력이 아니니까요. 사모펀드 쪽은 매수할 의미가 없어요. 매수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싹 매도하고 있어요. 최근 1년 사이에 8만 주 들어온 게 다고요. 국가도 싹 매도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온 게 8만 주. 기타 법인도 최근에 들어온 게 6만 주. 1년 사이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누가 또 강하게 나가고 있냐? 외국인이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외국인이 이때 초입했죠. 요때 이 자리에 받았던 거예요. 요 자리에 받았던 것들 이때 받았던 것들 다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최근에 3년 전 거, 4년 전 거, 5년 전부터 할까요? 좋아요. 최근 5년 전에 파란 거니까 파란 글씨로 표현하는 거예요. 외국인은 12만원 초반대에 얼마 매도? 400만 주를 매도했고요. 400만 주 매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4년 전에는 58만 주 매집했어요. 4년 전에는 약 1년 통계니까요. 60만 주 매집을 했고요. 그 매집한 단가는 약 11만원 후반대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보니까 약 280만 주를 매도했고요. 280만 주 매도한 거를 보니까요. 그 매도한 금액은 약 9만원 초반대. 낮은 금액에서 매도했네요. 그리고 최근 2년 전에는 약 230만 주를 매도했고요. 최근 1년 사이에는 60만 주가량 매도하고 있다. 즉 외국인은 카카오를 좋아하고 있지 않다. 자, 좋아요. 수급 이제 매집 끝났어요. 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얘는 뭐다?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업들이 어떻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성장하고 있죠.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다. 요것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집되어 있는 건 그렇고요. 개인들이 물려있는 건 엄청난 물량이 물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누가 들어와야 될까요? 자, 투신 세력과 연기금 세력은 나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투신과 연기금이 나가면 안 돼요. 투신과 연기금이 대량의 매도가 나오는 것을 파악해야 되고요. 이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투신과 연기금의 대량 매도. 체크. 즉,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매도가 나오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얘네들이 매수 주체니까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자, 두 번째는 외국인은 팔고 있죠. 외국인이 팔고 있으니까 외국인의 강한 유입. 이 강한 유입이 동반돼야 되겠다. 이것이 두 번째겠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물권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익 실현하는 매도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앞에서 뭐가 나왔어요? 급등의 시세가 나오고서 3,000장을 찍었기 때문에 개박살 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조정 구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 조정 구간 얼마 나왔어요? 이제 1년 조금 넘게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은 뭐 하는 구간이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도 물려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라고?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야,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바라보셔야 돼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앞에서 나온 차트처럼
앞에서 나온 차트처럼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뭘 만들어야 돼요? 이 정배열을 만들어내야 돼요. 즉 62평이 242평을 골든 내는 이런 모습, 이렇게 교차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에서 정배열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했어요? 카카오 물어볼 때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전에 매수 자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매수 자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정배열 만들 때 봐라.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다고 어떻게 했을까? 이거 박살났죠. 이때 손절이 나갔겠죠. 손절이. 예. 그렇죠. 자, 여러분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정배열을 만들 때 매수할 건지, 급락이 나올 때 매수할 건지. 예. 정배열을 만들 때 매수한다는 것은 최소한 수익률은 적겠으나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겠고 들어가자마자 수익이 빠른 시간 안에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수익률을 좀 크게 만든다면 리스크를 좀 감안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주가가 역배열로 있을 때, 즉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역배열로 있을 때, 급락을 할 때, 어떻게 악재에 의해서 급락할 때, 그럴 때가 다반사가 기회더라. 다반사가 기회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 기업 얼마짜리인지 성장하는지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어때요 기업이? 뭐 꾸준하게 매출이 잘 늘어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은 어떻죠? 자, 꾸준하게 잘 뭐 들쑥날쑥하겠지만 꾸준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기순 역시 마찬가지죠. 잘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그 이모티콘 사업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지적 재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적 재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4차 산업에서도요, 이 지적 재산에 있는 섹터는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재산,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자, 이 친구는 지금 보니까 6만원짜리예요. 장부 가치가. 북밸류 쉐어입니다. 장부 가치가 약 6만원짜리예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ROE, 자기 자본 대비 돈을 벌어들이는 이익률을 봤더니만 형편이 없어요. 돈을 벌고 있는 건 맞아요. 단기 순이익이 나고 있는 건 맞아요. 매출 대비해서 순이익이 너무 작아. 너무 작단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10%대로 가려면, 10%대로 넘어가려면 여기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매출의 10%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매출 대비 ROE니까요. 순이익률이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야 10%가 되겠죠? 잠깐만요. 여기 잘못됐네요. 자본총계예요. 요 자본총계. 요 자본총계 대비 어떻게? 순이익.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자본총계 대비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지금 자본총계가 4조 5천억이니까 4,500억 정도를 벌어야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ROE는 10이 넘어갈 수 있겠네. 10%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원체부터 이제 다음하고 이제 다음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합병이었지만 네이버를 선택하려다가 이제 네이버에서 거절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을 이제 가져오면서 거기서 이제 자산이 이제 늘어난 거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얘네들이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ROE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ROE가 적게 나오는 거다. 즉 매출이 2조 3천억이면 영업이익이 10% 정도 나와야 돼요. 얘네들이 무슨 제조산업도 아니고 제조업도 아니고. 당기순이익은 어떨까요?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은 최소한 15% 20% 이상 나와야 되고요. 당기순이익은 최소한 10% 이상 나와야 돼요. 영업이익 잘못 얘기했네요. 영업이익은 10% 이상 나와야 되겠고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10%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2020년도의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 뭐가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가봐야 합니다.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때는 2천억 정도, 지금까지 한 번도 당기순이익이 2천억이 넘어가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번도 없었어요. 2013년도부터. 그죠? 2013년도 전에 보시려면 닥트 공시를, 닥트를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산업도 성장하는 산업을 하고 있고 매출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친구가 2020년도를 보니까 6만원짜리예요. 근데 이때 ROE를 보니까 이때도 고작 해봐야 얼마예요? 4%밖에 안 나와요. 왜? 그때 되면 얘 자본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늘어나 있을 거니까. 이 자본이 5조 6천억이니까 당기 순이익이 5,600억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ROE가 10%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뭘로 봐야 돼요? 이 기업 가치로 봐서 얘를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매매할 수 없다. 매매할 수 없죠. 예, 완벽하게 고평가했으니까요. PBR이라든가 PR을 봤을 때 절대적으로 고평가죠. 예, 자, 그러면 이런 건 뭘 어떤 걸로 매매해야 될까요? 예,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성장을 기반하고 있느냐. 첫째가 아니라 둘째, 과연 수급이 붙고 있느냐. 거기에는 이제 세력이 계속 매수하는데 세력이 물려있느냐. 예, 세력이 물려있다는 건 뭐예요?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한 자금력이 있는 기관인지. 연기금 투신 있죠? 투신보다는 연기금 훨씬 크니까.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저는 여러분 첫 번째가 차트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세 번째가 차트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차트가 정배열로 만들어질 때. 근데 지금 카카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있어요?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조정 구간이 길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낼 수 있겠네요. 자, 이거 시나리오 하나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급락할 때 앞에 세워드렸던 그 셀트리온 모아가는 주식으로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정배열을 만들었을 때 그때 바라보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수 유입이 들어온다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수급이 분다는 건 뭐예요? 외국인이 나간 거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겠죠. 외국인 동반 매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자, 시나리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